결국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선운숙 동치미 자진 하차, 유영재와의 이혼 여파. 아마 오전 이른 시간대부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반전과 나아가서는 결국 이 사태를 만든 원인이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의 경찰 소환 조사까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 지금 선운숙 씨가 동치미 자진 하차한다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공식 기사를 좀 읽어보면 유영재와의 이혼 여파 때문인가 선운숙 결국 동치미를 하차했다. 어제가 마지막 녹화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이 마지막 녹화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라고 말을 했던 이 선운숙 씨, 아시다시피 본인이 자진 하차를 해야 한다라는 이 많은 빗발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MBN 측이 스포츠조선에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동치미 녹화에서 선운숙이 하차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맞다. 마지막 방송은 6월 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진 하차 의사를 이미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밝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냐?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일날 이 녹화 방송에서 하차 사실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2019년 10월달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에 합류한 뒤 약 4년 7개월 만에 하차라고 합니다. 한 제작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운숙이 깊은 고민 끝에 제작진에게 먼저 나서서 하차의 의사를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들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동치미의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만 이 선운숙 씨 본인 역시 왜 계속해서 동치미에 등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는 휴식을 취하던가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도 좀 자진 하차나 방송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반 여론도 굉장히 거셌죠. 어떤 분들은 선운숙 씨를 응원한다라는 분들, 또 반대쪽은 아니다, 함께 하차해야 한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었고, 특히나 유영재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연일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자진 하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하나같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에 본인이 계속 등장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동치미 프로그램 폐지까지 이어질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속풀이쇼 동치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선운숙님을 응원한다라는 분들, 뻔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제 그만 나와라, 더불어서 동치미 안 보겠다,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제작진 측에서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에 선운숙 씨 역시 이 사태를 계속하여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 하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어차피 하차가 될 거였다면 조금 빠른 하차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좋지 않은 여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살짝은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결국 이런 부담들이 하차로 이어졌고, 동치미 같은 경우 2주에 한 번, 2편의 녹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운숙 씨는 이날 두 번째 녹화 말미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선운숙 씨가 갑자기 나의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으로 인하여 제작진과 동료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019년 10월달 첫 방송 출연 당시 41년 만에 처음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출연 제의를 받은 후 몇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나도 속으로 삭히고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생활을 재미있고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많은 대중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어 나왔던 방송 프로그램이 오히려 본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과 또 최악으로 치달은 유영재와의 결혼 생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오히려 본인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만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선운숙 씨는요, 당분간 방송 활동을 쉬면서 유영재와의 사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 취소 소송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자신의 언니를 신체 접촉한 이번 고소사건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번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맞죠. 유영재와의 이번 소송 사건, 유영재 본인은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다시피 이번 경찰 조사를 회피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환 조사, 어떤 얘기일까요? 더불어서 선운숙 씨의 이 동치미 출연 분량은요, 4회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따져봤을 때 선운숙 씨의 하차 고백은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5월 말일쯤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선운숙 씨가 아직 4회차 방송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동치미는 매주 토요일 날 저녁 시간대에 방영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차했는데 왜 또 방송에 나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미 9일 날 하차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밝혔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미 촬영됐던 녹화분은 방영이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하차가 된 마당에 굳이 선운숙 씨가 나오는 장면이 방송될 필요가 있을까? 전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왜냐면 이번 사태를 들으신 분들도 결국 선운숙 씨가 또 방송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또 다른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확실한 건 이미 하차를 완료 지었다. 방송으로 확인해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운숙 씨의 소속사 스타잇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요, 동치미의 자진 하차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선운숙 씨마저 동치미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영재와의 사태를 통해서 사실 선운숙 씨가 분명히 피해자이며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까지 명확한 2차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선운숙 씨가 하차해야 한다. 선운숙 씨 역시 돈벌이에 눈이 멀어 계속하여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 역시 유영재와 이렇게 5번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불어서 노사연 씨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여성 가수들이 유영재와의 또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목격해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등등의 2차 피해를 입히는 많은 분들의 악플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운숙 씨 역시 본인의 생활을 이어가고자 방송 출연을 해왔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이 피해를 입힌 원인의 당사자인 유영재의 잘못이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선운숙 씨와 친언니분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부분은 공감했습니다. 이제는 휴식을 취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괜한 방송에 등장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차 피해를 입히는 악플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최근 이 무속인과의 방송도 이 선운숙 씨의 하차 결정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자, 어찌됐건 결국 선운숙 씨의 동치미 하차가 확정되자 이 동치미 쇼 시청자 게시판에 빗발치던 선운숙 씨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나아가서는 선운숙 씨에 대한 많은 비판들도 어느샌가 싹
사그라 들어있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윤영재와의 사태죠. 지금 윤영재와의 사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사연 씨와 관련되어서도 추가 조사와 또 추가 법적 다툼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하여 윤영재라는 사람에 대한 과거 행각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언니와의 신체 접촉까지 모조리 부인을 해버렸던 유영재의 사태에 아마 선우은숙 씨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역시 굉장한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어떻습니까? 유영재의 이번 행동은 최대치의 신체 접촉이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것이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증거까지 모조리 제출이 되어 있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유영재라는 사람의 행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원에 자진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입원한 병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2주일 정도면 평균 퇴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사진조차 유영재 본인의 지인이 많은 언론사에게 제공한 사진으로서 이것조차 일종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본인이 입원했다라고 알려졌던 이 당시 때에는 많은 언론사에게 수많은 기사와 자신의 입장 표명까지 전달했었던 유영재인데, 정신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적 퇴원이 있을 법한 지금의 시기가 와서는 여전히 입원하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퇴원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공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유영재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피해자였던 친언니는 직접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경찰 조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 선우은숙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단독 기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사태 해결에 굉장히 주력할 계획이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국 이번 고소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조차 하차한 상태로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유영재라는 사람의 이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도피 행각은요, 끝을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 여기에서 유영재 본인이 추가 입원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공황장애 수준으로는요 2주 이상 정신병원을 입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화통화나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역시나 유영재와 관련된 영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은하 가수가 봄비라는 노래를 유영재의 가요쇼에서 불렀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좀 잘 보셔야 할 게, 이 가수가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이때 유영재 본인이 뒤로 다가오면서 이 이은하 씨 뒤에 있는 쪽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실 팩트부터 말씀드린다면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자 뒤에 앉아있던 음료수병을 이렇게 들어서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음료수병을 유영재 본인이 직접 가져다 주는 그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여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뒤로 엉덩이 쪽이 이렇게 향해 있을 때 그 뒤쪽으로 다가와서 손을 뻗는 건 이거 누가 봐도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반대쪽 인사를 할 때 유영재 본인이 뒤쪽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이분은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는데 웬 남성이 뒤에 와서 내 하체 쪽으로 이렇게 손을 가져가고 있다. 오해받기 십상이잖아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영재라는 사람은 많은 여성 팬들과 특히 제가 정말 많이 전달드렸던 노사연 씨, 혜은이 씨, 정수라 씨, 수많은 가수들과 함께 많은 방송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아무래도 이 유영재 본인은 그런 환경에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배려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성분들이 깜짝 놀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이렇게 매너라고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정말 지나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유영재는 자신의 전 와이프의 언니, 가족 관계에서 처형에게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개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 유영재 본인이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건드렸을 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 그러니 이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더불어서 노사연 씨와 관련된 이런 나쁜 손이 계속하여 재조명되고 있고, 무속인은 경고를 했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선우은숙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또 행복한 결혼 9주년을 4일 전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유영재라는 사람이 껴있단 얘기예요. 더불어서 자신의 언니를 외로워 보여서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었을 겁니다. 기이한 행동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약 10년 전에 유영재의 가요쇼에서 보여줬었던 모습이에요. 옆에 여성 가수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성 가수분의 옆에서 유영재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보셨습니까? 갑자기 관객들을 향해 자신의 힙을 쭉 내보입니다. 물론 이건 사실 이 옆에 있는 분이 높은 구두를 신고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힐을 신고 나왔는데 굉장히 굽이 높네요 라면서 힐을 신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쭉 빠지지 않냐 라면서 여성분들이 힐 신었을 때의 모습을 본인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걷는 모습들부터 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자신이 좀 재밌게 한다고 힙을 쭉 내미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듯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해석이 달리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여성분들을 어려워하고 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조심스러운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편하게 대하고 이것을 자신 나름대로 개그로 승화를 시키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왜 선운숙 씨 언니가 아니 어떻게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우리 언니를 5번이나 그렇게 건드릴 수 있냐? 라고 분개했을 때 유영재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처형이 좀 외로워 보여서 나름 위로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되셨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요, 유영재라는 사람의 인식과 기본적인 관념 자체가 매우 뒤틀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유영재라는 사람에 대해 분석한 심리학 박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성관에 대하여 뭔가 뒤틀어져 있다.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 좋아 보이는 모습이겠습니까? 심지어 이 당시 때 관객분들 상당수가 중년의 여성분들이었고 옆에 계신 분도 아리따운 여성 가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여성 가수분의 힐을 자신이 직접 건드려보고 만져보더니 힐 신은 척하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내민다. 글쎄요, 이걸 단순히 웃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과거부터 이 선운숙 씨와 결혼했던 유영재의 많은 문제점들은 계속하여 발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당시 때 동치미에 등장했던 모습이 본인은 자랑스럽게 공개한 각서이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결혼 기간 동안 존중과 배려, 신뢰의 믿음을 소홀히 하여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의 상처 등을 줘서 지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한다, 사과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모욕을 줬다라는 건요, 모욕죄라는 죄명이 있듯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본인의 이 모욕을 줬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 방송에 이 각서를 가지고 나와 자랑스러워하는 유영재의 모습을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을 그렇게 5번이나 건드린 것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칩거하다시피 정신병원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나와서 잠적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고만 부인했을 뿐 그 어떠한 팩트와 그것을 근간으로 한 제대로 된 해명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2주 이상 흘렀습니다. 이제 3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을 한 시간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유영재 본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를 따져보니 이런 뒤틀린 관념이 상당수 존재를 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아가선 선운숙 씨는요, 동치미에서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했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를 많이 남겨놓았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라는 이 선택에 불안함을 느꼈었던 당시 유영재 본인은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할까요? 배우자를 만나 자신의 남은 여생을 두 사람이 행복하고 두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겁니다. 좀 더 근간적으로 말하자면 외롭기 때문이죠. 서로가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운 것을 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오랜 시간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는 것인데 특히 노년에 접어들어서 결혼을 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초혼도 아니에요. 여러 명의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선운숙 씨는 이영아 씨가 있었고 유영재는 무려 3혼의 결혼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결혼을 한 걸까요? 이 당시 때 얘기들을 살펴보면 유영재 본인은 밥도 삼시세끼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부터 많은 비용도 아껴 써야 한다. 다양한 얘기를 쏟아냅니다. 급기야 이제 며느리가 되어 유영재와 재혼한 선운숙은 시어머니를 만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새로 며느리가 됐기 때문에 며칠 있다가 시댁에 간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노인 유치원을 다니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운숙 씨는 전화를 해봤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유치원에 몇 분이 계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해가려고 한다. 이번에 가서 저도 어머님을 뵙고 유치원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 잘해달라고 맛있는 것 좀 사다 드리고 다음 날은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다.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같이 생활을 하니 남편이 밥을 먹으면 자기 것을 치우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건 정말 극도로 짧았던 결혼 초기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찌 됐을까요? 본인 입으로도 말했다시피 국민 밉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유영재 본인은요, 많은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새벽 내내 술을 먹고 또 아내에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그 중에서 놀라웠던 건 유영재의 아버지 목사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연관 검색어에 보이십니까? 유영재 아버지 목사가 자동으로 연관 검색으로 붙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땠을까요? 지금 보면 국민 밉상이 되어버렸지만 새벽까지 술 먹는 건 아내 때문이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던 당시입니다. 이때 보니 뭐라고 했느냐. 유영재는 결혼 이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많아 가족들에게도 상처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목사 아니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 아들이 5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오냐. 선생님 아들, 목사 아들은 무조건 정직하고 예의 바를 거라고 생각하더라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유영재는 자신의 이름 대신 모두가 선운숙 남편이라고 부르며 어느새 국민 밉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며 유영재가 술을 새벽 5시까지 먹었다고 말을 한 것은 그동안 억울했고 기다렸다라며 해명을 합니다. 제가 45년 차에 대한민국 탑 배우와 결혼했다고 동창들이 자꾸 얘기하더라. 탑 배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노하우를 궁금해하여 1차에서 끝날 수가 없었다. 전과는 다르게 친구들이 자신을 보러 나온다고 말하며 결혼 이후 상황이 변하여 술자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며 통행 금지령이 있어 밤 11시 40분쯤 되면 주변 정리에 나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벽 3시, 4시,
장례식장에 가서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부른 동창생 중엔 여자분도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이 유영재 본인은요, 아버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목사가 맞다. 아버지는 68세에 고인이 되셨지만 1960년대 농촌에서 교회를 2군데나 개척하셨다. 아버지와 같이 사역을 하신 분이 아직 살아 계신다. 제가 목사의 아들인 건 사실이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신다면 속상해할 것 같다라고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했지만 이게 목사님의 아들이 사실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들로서 보여줄 수 없는 행동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땐 어떤 생각이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유영재 사태가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재가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신체 접촉이 그야말로 최대치 수준이었다.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갔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제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뉴스 기사 중에 아마 이 노사연 씨 사태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유영재가 이렇게 달려와서 터치를 해도 노사연 씨가 계속하여 뿌리쳤죠. 그럼에도 다시 허리로 가는 이 나쁜 손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더불어서 결국 노사연 씨의 이번 일을 알게 된 이무송 씨가, 남편인 이무송 씨가 유영재를 고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사실 이번 문제의 촉발은 바로 이런 영상들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영재와 노사연 씨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가요쇼에 등장을 했는데 노사연 씨의 무대에 등장한 이 유영재 본인이 이렇게 함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노사연 씨의 등으로 손이 이렇게 갑니다. 사실 이 모습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영재의 다른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 영상은 허리로 갔다가 손으로 갔다가 계속하여 노사연 씨가 팬들과 계속하여 소통하면서 이 손을 뿌리쳤지만 끝까지 쫓아오던 손이었는데 이 영상 역시 어떻습니까? 보니까는 계속하여 허리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유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사연 씨가 마이크까지 건네주면서 이 유영재의 손을 다시 한번 피해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며 이어져 갑니다. 사실 노사연 씨가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자리인데 참 독특하게도 유영재 본인에게 마이크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리고 이 장면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왜 노사연 씨는 이렇게 유영재가 손이 따라 붙으면 과감하게 뿌리치고 아예 근처에 오지 말게 해야 하는데 왜 마이크까지 건네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날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보면 노사연 씨가 열심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유영재 본인이 뒤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사실 노래 부르는 가수 옆에서 진행자인 DJ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유영재 본인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장면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많이 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또 노사연 씨에게 이상한 터치가 있을까 걱정돼서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때도 유영재 본인이 노사연 씨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텐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장면이 훨씬 더 이전의 영상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그 이후에 한 번 더 같이 방송하게 된 영상입니다. 이때 보면 노사연 씨와 유영재 본인이 함께 서 있는데 유영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노사연 씨가 멋쩍게 웃는 모습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죠. 자, 이걸 보면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바로 프로그램의 진행자입니다. 진행자를 무시하고 출연자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영재라는 사람이 이 가요쇼의 진행자이기 때문입니다. M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거 출연자들이 어떻게 MC를 척을 두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장면도 단순한 행사가 아니냐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 가요쇼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경기도 과천시에서 열린 똑같은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가 공개 방송이 됐었던 장면이에요. 이게 참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공개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앞에서 보여줬었던 과거의 이런 대목들 함께 등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같이 열창하는 모습들, 주변에 서성이는 모습들까지는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경악했던 건 이 과천시에서 열린 공개 방송에서 계속하여 노사연 씨와 손을 꽉 붙잡고 함께 걸어다니면서 등에 손을 올리는 이 모습들이 뭐 단순한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이 언론사가 바라봤을 때도 도가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노사연 씨의 남편 되는 이무송 씨가 고소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방송을 활동하던 당시에도 사실 유영재 본인은 함께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동거녀는요. 선운숙 씨도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유영재의 라디오 진행 작가로서 말입니다. 물론 저 SBS에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동거녀가 함께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경인방송에서 DJ를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던 유영재의 라디오 작가 역할을 했다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유영재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 심지어 삼혼 관계 역시 모조리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도피해 있는 상태죠.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 동거녀의 존재를요. 알다시피 유영재 본인이 사실 목동 쪽에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목동 5단지라고 소문이 나 있죠. 이 목동에서 유영재라는 사람이 여성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 그 동거녀의 존재를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왜 정신병원으로 도피하듯이 입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관상은 과학이다. 남자 망신을 다 시킨다.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도배되었습니다. 유영재의 관상이 어떻길래 관상은 과학이다. 관상이 안 좋으니까 저렇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을까요? 정말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유영재 관상이라고만 쳐도 쭉쭉쭉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좀 재밌었던 걸 요거 하나를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유영재의 관상은요. 사실 기운 자체가 싸늘하고 날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기가 강하고 귀에 순환이 막혀 있으며 얼굴색이 검고 붉게 상기되어 있는 이 관상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영재 본인의 이런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이 사주 그리고 관상 보는 분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송에 등장했던 분들 말고 유튜브나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하는 분들은요. 대다수 유영재라는 사람의 관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비단 선운숙 씨와 이혼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관련 관상과 유영재의 사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선운숙 씨와 결혼을 막 할 때쯤 이혼하기 전 결혼 생활 중 이 당시 때도 많이 쏟아졌었던 대목입니다. 그러니 저 관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대중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찰 조사를 교묘하게 피할 방법의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정신병원으로 본인이 직접 자진 입원까지 했으며 나아가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만약 퇴원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더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 사실 자신의 입장 표명을 그냥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언니분은 경찰 조사까지 마쳤어요. 첫 진술까지 다 증거 제출까지 완료했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유영재라는 사람은 저런 많은 의혹과 논란, 급기야 이 노사연 씨 사태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묵묵부답,
현실만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이런 과거가 재조명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이무송 씨는요, 노사연 씨와 몇 년 전 동상이몽에 등장을 해서 상담을 받다가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 아시다시피 이무송 씨보다도 노사연 씨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청자분들의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뭔가 일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무송 씨의 속마음도 뭔가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하여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눈물의 유서까지 얘기했어요. 힘들었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오열했었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당시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좁혀지지 않는 갈등 때문에 사실 내가 무조건 바뀌는 거다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에 따라 행동하고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공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함께 솔루션으로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마지막으로 한번 처방을 내렸었죠. 24시간 뒤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상대방이 하늘나라로 떠나간다는 걸 알게 됐다. 이때 배우자에게 남기는 작별의 편지를 써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무송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 쓴 유서를 낭독했는데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라며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무송 씨 역시 서로 고생했다라며 어깨를 다독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오열하고 했었던 이 모습들이 사실 부부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불과 2021년도입니다.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두 사람이 좀 삐그덕대기도 했었던 이 긴 시간의 결혼 생활이 다시 돈독해지고 있었던 가운데에 이무송 씨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막 9년 전, 막 7년 전, 6년 전에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다시 최근에 재조명을 받고 있죠. 남편 되는 이무송 씨가 고소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네 글자의 땡땡땡땡 채널에서 올린 이 유영재 씨에게 스킨십을 겪게 된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가 결국 유영재를 고소까지 하게 만들었다. 고소한 이유 이렇게 올렸지만 실상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무송 씨가 이 노사연 씨와의 관계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이 기사들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저 같아도 고소하고 싶은 마음은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건드렸고 그 사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처형이라는 가족적인 관계를 무시한 채 마지막 단계 직전까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건 대중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계속하여 강조드렸던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만이 아니라 노사연 가수님에 이어 혜은이 가수님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혜은이 님이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영재라는 사람은 경인방송 뿐만이 아니라 SBS 라디오에서도 무려